검토드릴 주제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소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상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배타적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멸의 그런 권리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소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어떤 침해 등이 있을 때 이걸 지켜내기 위한 과정,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점유권 파트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점유자, 자신의 소유물이 점유물이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침탈 외 방법으로 자신의 점유권 행사가 침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인데 26개 때인가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응용해서 공부를 해야 될 바로 공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의 한 종류인 공유 파트에서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논의 전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사용 수익에 침해가 있게 되면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나의 또 처분권에 있어서 어떤 침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제거를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종류 세 가지입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그리고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해서 방해 예방 청구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반환 청구라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토지는요 부동성이라고 해서 부동산 학교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누가 이걸 들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면요 내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예시를 합니다. 이 내가 동산 볼펜 하나 가지고 있다, 친구가 가져갔다, 그러면 반환 청구하는 거, 요건 이제 사안이 단순해지는데 부동산 파트에서는 약간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반환 청구라고 해서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단순하게 봅시다.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살을 좀 붙여가게 되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하죠?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을이 이 X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서 소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토지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뭘 한 경우가 있겠다. 지금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축조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토지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축조를 했다고 전제를 해봅니다. 그러면 뒤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이 Y 건물, 다시 한번 볼게요. Y 건물이라고 하는 걸, Y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을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될 테고, 한편 응용 들어가 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이 문제 Y 건물을 병한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대금 건물에 관한 매매 비용을 모두 지불했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예, 모릅니다. 뭐냐면은 취득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 근데 이미 논의의 전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불법 축조 건물이라고 하는 걸 매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건물을 축조한 사람은 어떻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을은 이 문제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이 문제의 건물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 사안이 뭐냐면 을이 이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병한테 팔고 매매 대금을 받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은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원래 소유자를 만나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사라져버린 거야. 캐나다 갔으니까 소송도 안 돼, 현실적으로. 자, 그랬을 때 누구한테도 바로 불법 축조 건물의 매수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한테도 뭘 할 수 있다?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 건물 반환 청구 아닙니다. 건물은 당연히 을 것이 되니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이렇네요.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 좀 이따 바로 확인할 텐데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역시 어떻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를 점유한 사람,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래 소유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 이민 간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병이 갑한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갑의 권리 보호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법 축조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서 특별히 만든 케이스. 그래야지 이 갑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하죠. 자, 두 번째 항목,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사안을 볼까요?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잠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Y 건물이라는 것을 축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기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대위 신청,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위 신청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이제 소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하는 것이 모습이 나오는데, 토지 임차인은요, 임차 목적물 엑스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한테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임대인을 대위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임대를 대위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자, 을이 가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야, 너 불법 점유자니까 이 엑스토지를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반환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위한, 임대를 대위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갑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이 물건을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자, 지금 이 파트에서는요, 토지에 관한 반환 청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소유자만이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대신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가리켜서 반환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의 내용에는 방해 제거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또는 방해 배제 청구 용어 비슷하게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 자,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민법 조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슈.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Y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아까 본 것처럼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토지를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반환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Y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즉 사용수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자, 을에 대해서 방해를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건물을 치워야지, 철거를 해야지 어떻다? 바로 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 X 토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아까 반환 청구랑 거의 비슷한 논리구조인데 이 문제의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이 Y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이 소유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승계인, 매수인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철거 청구가 소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소유자 불법 축조한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Y 건물을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 Y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한편 정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의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 병과 정 사이 임대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병은 정에게 임차 목적물 Y 건물로 사용 수익해 줘야 되고 정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때 X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이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이 사람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요거 안 됩니다. 왜? 정이라는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철거할 권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한테는 소위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유치하게 뽑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에는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는 개념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다. 임차인한테는 꺼져! 라고 하는 퇴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유치하지만은 제거 청구에서 철거와 퇴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는 안 되고요, 퇴거 청구만 가능합니다. 한편 거꾸로 봤을 때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는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 또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 꺼져라고 했을 때 을이나 병이 알았어 꺼져줄게 라고 해서 꺼져버리게 되면 이 철거를 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을한테 이미 귀속이 되는데 갑이 지멋대로 건물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철거와 퇴거에 관한 이 개념, 이 사례를 가지고도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실무와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죠. 무효인 등기, 등기 명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철거 청구나 퇴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 권능에 관한 어떤 방해에 대해서 자 제거 청구 등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퇴거 청구, 철거 청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처분권에 관한 제약에 돼 있어서 자 요거 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방해 제거 청구 한 내용으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 을 명의의 지상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을의 지상권이 성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걸 통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등기 내용의 존속 기간이 만약에 30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을의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요? 자,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토지,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을의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라고요? 자, 갑은 다른 사람의, 자, 갑을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지상권 취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 문제 등기를 지우기 전까지는 바로 병의 지상권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건 저당권 얘기를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자, 을이 갑에게 돈을 구워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갑이 돈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저당권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도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등기 말소 청구는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처분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같이 포섭을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와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자, 이 파트가 정말 완벽하게 소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바로 공유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항상 이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때 멘붕 오면 안 돼.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방해 제거 청구의 철거 퇴거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 처분권을 제약하는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예시를 했는데 굳이 뭐 해석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것도 존속기간 만료 등이 있게 되면 등기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때는 이제 굳이 해석하면 사용수익에 관한 어떤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등기 말소 청구의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한 것, 소유권의 침해가 있을 때 그때 지켜내기 위한 것이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 더요,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리 없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을 갖고 구성을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최근 문제 중에 29회인가 좀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것이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제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반환 청구 비용이라든가 방해 제거 비용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유치찬란하게 구성했던 것이 비용 청구는 아니다. 이런 것을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인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소유자, 정당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점유할 권리 있는 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임차인요, 임대인 소유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임차인 스스로 자기에게 그 소유물의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임대를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소유물의 반환청권 대위 행사라는 거 가능하고요. 자, 방해 제거 청구,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등으로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정말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 파트에서 쟁점을 삼다고 그랬었고요. 또 우리가 민사특별법의 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이 완벽하게 자,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소유자가 누굴까? 요거 물어보는 게 논의 핵심 이슈인데,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지게 되면 그 소유자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으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권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물권법 총론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소유권 파트를 정확하게 외워야만이, 소유권 파트를 정확하게 외워야만이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을 소화해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상린관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권, 다른 본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도 준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준용이라는 개념, 요건 이제 사실은 지역권과 저당권을 다 공부를 해야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요, 소유권이 물권적 청권,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는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편 지역권, 저당권에도 준용되게 된다라고 보죠. 자, 아까 우리 지역권이 뭐였어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랑 개념과 비교를 했었죠.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B 토지의 소유자가 B 토지가 맹지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A 토지 소유자 갑, B 토지 소유자 을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도로가 이쪽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을 G 토지 통행권이라고 불렀었고, 그 전 단계에서 B 토지 소유자 을과 A 토지 소유자 갑 사이에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지역권이라는 것을 을이 취득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권은요, 이 문제 토지를 항상 들어 누워서 점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주로 통행지역권이라는 것을 예시하게 되는데, 가끔 맨날이 아니라, 맨날이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그 거리를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다닐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지역권자에는 지역권자에게는 소위 점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3자가 여기를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다고 해서 소위 지역권자가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엄청실이 간단하지. 자, 저당권자는요, 뭐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 부릅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국민은행, 을이라는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X주택에 국민은행의 직원이 와서 사는 게 아니죠. 자, 저당권은 점유를 전제로 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권자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라는 사람은 애초에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 X주택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소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나중에 지역권, 저당권 할 때 다시 한 번씩 체크를 하시게 될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기해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반가의 제거 청구 등을 중심으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에도 이게 준용되게 될 텐데 다만 소유권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하고 지역권, 저당권이 달라지는 부분,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점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역권이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 소화하시게 되면 진짜 소유권을 소홀하시고 소유권을 소화하게 되면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정말 해볼만 합니다. 근데 수험생들의 교재는 두껍고 등등등 하다 보니 중간에 소유권 파트에서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 그러다 보니 뭔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약간씩만 응용하는 표현을 써도 벙쪄요. 그래서 우리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파트에서 논의 쟁점이 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상린관계 이런 걸 자꾸 끌고 들어와요. 한편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나 물권 파트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공통적인 분모 중에서 좀 어긋나는 것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소유권 내용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얘기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